이만 교수 무교TV의 기능예부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컨벡스 컨케이브 룰 블록 오목 법칙이라는 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재생 속도를 1.25나 1.5배로 늘려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트레이너들이 왜 이딴 것들을 배워야 하느냐? 이 트레이너들은 근육 따위나 외우면 되지, 근막 따위나 외우면 되지, 왜 이딴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아스로 키네마틱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관절 역학적 조절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근육 따위이기 전에 관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관절이라는 부분이기 전에 근육에게 이 전기적 신호를 쏴주는 신경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잘 안 움직이면 당연히 근육도 제 역할을 안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안 움직이는 대상이 뭐고 어떻게 해야 얘네들을 잘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런 뭐 전문 스포츠 지도사, 그다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가사 이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기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관절은 뭐 물론 스핀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거는 이렇게 롤과 슬라이드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롤과 슬라이드. 그리고 이렇게 움푹한 부분을 컨케이브,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박혀 있는 이런 놈을 볼록하다 그래서 컨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외울게요. 우선은 만약에 얘가 이 볼록한 놈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려 그러면 오뚜기처럼 이쪽으로 움직이려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미끄러진다 이거야. 그래서 롤과 미끄러지는 방향은 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한 구조는 항상 어떻게 움직인다? 롤과 미끄러짐의 방향이 이 사진처럼 반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외워 놓으세요. 볼록한 구조는 이 그림을 잠깐 상기해 보고 이 롤과 미끄러진 방향은 반대고, 반대로 이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얘가 움직이는 롤과 이렇게 구르는 요 놈과 이 슬라이드가 같은 방향이다. 이런 거는 그냥 외워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림을 보고 외우되 그림을 보고 요 놈이 이렇게 오뚜기처럼 움직일 때 이렇게 미끄러지는구나. 요 안에서 이렇게 상상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경골이라고 하는 여기 거골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경골 비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관절 구조는 이 말티스라 그래서 뭐 장부 기능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예요. 말티스 조인트 그래가지고 거골은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경골 비골은 이렇게 오목한 형태가 됩니다. 이 발목 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겉에 관절이거든요. 이 타로큘라 조인트. 이 겉에 관절에서 만약에 얘가 도시플렉션을 이렇게 했어. 도시플렉션 뭔지 알죠? 도시플렉션. 도시플렉션. 배측 굴곡. 그죠? 발목을 이렇게 내려. 이렇게 하는 장면.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는 흔히 이렇게 했을 때 이 거골이 이쪽으로 방향을 이 도시플렉션이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굴러간다 이거야, 롤이.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만 굴러가고 슬라이드가 이쪽으로 안 가면 이 뼈다구가 거골이 얘 티비아 피뷸라 쪽에 미리 부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부닥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야 도시플렉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야 정확하게 도시플렉션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관절 가동수를 한번 해봐라. 이랬을 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컨벡스 컨케이브를 모르면 이거와 이 사진이 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컨벡스 컨케이브 법칙을 합니다. 그죠? 배운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선 요거부터 쉽게 볼게요. 아까 얘가 도시플렉션이 안 되는 놈이야. 발목을 요렇게 하는 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컨벡스는 이 미끄러짐과 이 롤의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이 새끼는 이렇게 도시플렉션을 해야 될 때 미끄러지는 건 이렇게 미끄러져야 돼. 반대 방향으로. 이 새끼 롤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랬을 때는 이 새끼가
이렇게 롤이 되긴 되는데 슬라이드가 안 됐으니까 도시 플렉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도시 플렉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거고를 딱 터치하고 촉진한 상태에서 여기 고정하고 미친 듯이 밑으로 이 슬라이드를 칩니다. 그랬을 때 어때? 슬라이드를 이 볼록한 부분은 롤과 반대 방향의 슬라이드를 쳤을 때 얘네들은 배축 굴곡이 증가되더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컨벡스 컨케이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짓거리 하는 애들을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뭐 조인트 플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혹은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트레이너들도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요번에는 이 새끼가 경비골이야. 이 새끼는 어디로 당겨? 앞으로 당기고 있죠. 얘는 오목한 부분이죠. 아까 거골은 볼록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오목한 부분을 움직일 때는 움직임과 슬라이드 방향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같애. 그럼 요 새끼를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런지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경골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무릎이 굽혀지겠죠. 아, 이렇게 한번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 네. 이거를 안 켜놨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무릎이 굽혀질 거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여기 무릎뼈 이 새끼가 이렇게 굽혀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앞으로 가겠죠. 이게 이제 발목이고 이게 배측 굴곡된 상황이잖아. 발목이 얘는 배측 굴곡된 상황이 아니라 가정하면 그럼 얘는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만 어때? 오목한 부분은 앞으로 가야지만 배측 굴곡이 어떻게 돼? 증가가 되는 거예요. 배측 굴곡 증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돼? 이놈 새끼가 뭐야? 경비골은 오목한 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야지만 되는 거야. 얘는 흔히 말해서 이게 그 사진입니다. 오케이? 근데 앞으로 딥다 당기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대신에 고정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꽉 누르고 있고 얘를 했을 때는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으로 배측 굴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얘는 경비골이고 오목한 부분이라 방향이 어디야? 앞쪽이고 얘는 방향이 어디야? 뒤쪽이고 우리 이제 엉덩이가 뒤고 허벅지가 앞이라고 가정했을 때 뒤쪽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인데 목적은 똑같아요. 배측 굴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볼록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조인트 플레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조인트 플레이 아까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느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이 관절은 항상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라는 이 윤활액이 차 있거든요. 여기는 히알루론산과 단백질, 기타 영양소, 글루코스, 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윤활액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무혈관이야. 아이고 안 써있네. 무혈관. 그러니까 무혈관이 있으면 상처가 났을 때 잘 치유도 안 되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아요. 산소도 없으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혈관을 통해서 원래 이 헤모글로빈을 통해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혈관이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움직여주질 않으면 이 윤활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흐르질 않아서 요놈들이 다 말라가 가지고 이렇게 관절끼리 이렇게 말라가서 이 얇아진다던가 그래서 뼈끼리 부닥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움직여야 돼. 그죠? 움직여야 돼. 우리 관절은 움직이질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요런 놈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관절염이나 이게 뼈와 뼈가 부닥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이런 짓거리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이런 오십견이야. 오십견은 잘 안 움직여져. 가뜩이나 막 이게 다 굳어가지고 이런 이 캡슐라 리가먼트라고 하는 이 뭐야 활액인데 뭔가 이 물주머니가 덮은 인대 부분이 잘 안 움직여지니까 더 안 움직여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더 쓰임이 없어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움직여줬어 억지로.
그러면 여기 있는 윤활액이 이렇게 움직여짐으로써 압력 차이를 발생해 가지고 압력 차이 때문에 아까 요런 놈들이 자꾸 이렇게 뿌려집니다. 관절에. 그럼 관절에 뿌려짐으로써 관절이 더 이 영양소도 공급받을 수 있고 잘 움직여지는 또 건강한 구조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트레이너들이 혹은 필라테스 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죠. 이런 짓거리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강의를 만들어 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이 조인트 플레이에 대한 용어는 이 신현과 견인은 다른 말입니다. 트랙션과 디스트랙션은 이 트랙션은 약간 세로 방향의 이런 목적을 의미하고요. 글라이드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세로 방향. 그리고 견인은 말 그대로 뽑는 거야. 디스트랙션은. 그래서 목적은 얘는 양방향 모두 증가를 합니다. 이 트랙션은. 그럼 얘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얘만 하기에는 어렵죠. 이따가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특정 모션을 증가하는 데 목적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 글라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라이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디스트랙션은 이 관절과 관절을 벌리고 먼저 그 다음 벌린 상황에서 약간의 공간을 이용해서 얘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트랙션을 하는 거. 디스트랙션 견인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트랙션을 하는 겁니다. 글라이드. 근데 트랙션과 디스트랙션 하면 헷갈리니까 글라이드와 디스트랙션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벌리고 이제 막 밑으로 쑤셔 놓는 거야. 그럼 얘가 이런 방향으로 이 움직임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벌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어깨 벌림. 그러니까 어깨 벌림을 하려면 이 어깨는 이렇게 우리 사레레 있죠? 사이더 레터럴처럼 이렇게 벌려. 그러면 롤은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롤은 이 아까 벌리는 방향으로 그대로 롤이 된단 말이야. 이 에이비덕션 이 화살표와. 근데 이제 얘가 이 견봉이라고 하는 놈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드가 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슬라이드가 안 쳐지면 어떻게 돼요? 꽝 부닥치겠죠.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여기서 걸리는 거야. 그럼 요런 놈을 이 글라이드 하려고 해. 미끄러뜨리려고 해. 그랬을 때는 이 올라가는 반대 방향으로 글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글라이드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교육 목적상 이렇게 본 거고 원래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저씨가 어때요? 막 떨죠?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distraction 견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드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디스트랙션을 하고 이제 글라이드를 실시했죠. 근데 막 몇 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거기서 그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아주 작은 진폭으로 빠르게 이거는 통증을 이때는 아주 작은 단계에서 간다는 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면 이 금방호라는 걸 일으킵니다. 통증이 심하면 뭐다? 금방호. 심하면 금방호를 일으킨다. 말 그대로 근육이 방어하는 거야. 그래서 더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예요. 더 움직임이. 그래서 이 금방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제한된 아주 작은 진폭, 아주 작은 거로 빠르게 따르륵 하는 거야. 손떨림 비슷하게. 그랬을 때 금방호가 안 생기면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야 아까 말한 이런 놈들이 압력 차이로 우리 몸에 이 윤활액이 떠도니까 더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2단계는 조금 더 큰 진폭,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거야. 떠는 대신에 이제 주기적인 진동 1분당 1분, 1, 2분 동안 하는데 초당 2, 3회 간격으로 쑥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얘는 더 빠르게. 그래서 이제 4단계는 조금 더 작은 진폭 1단계랑 비슷합니다. 빡 떠는 거야. 왜 4단계에서는 여기 보면 스트레치 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가까워졌죠, 얘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야. 이 4단계는. 그래서 작은 진폭으로 빠르게 따라락 하는 거야. 통증을 일으키면 다시 금방호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한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조인트 플레이에서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이런 걸 연습해주면 조금 더 재밌겠죠? 이 회원들을 볼 때. 이것도 한번 볼게요. Hello all, physio maitland total function. It is oscillations given in the beginning of the range of motion. 이 사람 이 손 보세요. 손. 1단계입니다. The range of motion. Grade 2 given in the beginning 개 떨죠, 개. of the range of motion. 사시나무 떨듯이 바다다다닥 떤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통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제 2단계. Given in the available 어때요? range. 2단계는 아까보다는 좀 덜 느리지만 좀 크죠, 진폭이. 3단계. Reaching up to 얘도 the 좀 tissue 크지만 resistance limit. 그죠? And grade 4 is small amplitude. 이제 그레이드 4야. 이제 얘가 이제 아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스트레치와 가까운 이 간격이랍니다. oscillations 그래서 얘도 in the 얘도 쥐 떤단 말이야. 그죠? 일부러. range of the available range of motion. 그렇지. And grade 5 is high velocity thrust. 그렇지. 그레이드 5는 이게 트랙션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러스트라고 합니다. 스러스트. 순간 고속 추력에 의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의 관절을 좀 움직여주는 기법입니다. 아무튼 이 메이트랜드 아저씨가 이런 걸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조인트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짓거리 할 때도 이런 짓거리 할 때도 이런 짓거리 할 때도. 그래서 이 메이트랜드 아저씨의 1, 2, 3, 4단계에 맞춰서 이런 관절 가동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 2단계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패시브 낮은 강도의 패시브 관절 움직임을 해서 윤활렉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보호 및 통증 감소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3, 4단계에는 강도를 높여서 점점 스트레칭하는 방향으로 유착을 풀어주는데 이 도움을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관절 기법에서 아까 이 아저씨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나? 에이씨. 에이. Okay, so, and from this position, I'm going to do an inferior glide. 자,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아저씨 걸 다시 보면 이 테크닉을 잘 보면 그냥 이렇게 딱 압박을 하는 구조가 아니죠. Take up the slack, and right here is my inferior glide. My forearm 팔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이렇게 바디로. and body should be pushing in the same direction.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테크닉을 좀 잘 연습해 주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도 이 어깨 벌림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오십견 뭐 어떤 이런 뭐라 그랬잖아. 유튜브 보면 오십견을 뭐 치료를 하는데 1일 만에 뭐 각도 1도를 올린다 하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것 같은데 정말 쉣더 퍽이더라고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걸 설명하다가 아까 그 말이 헛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관절면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이 관절면이 발목은 요렇게 생겼고요. 그죠? 아까 얘도 견갑골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죠. 그럼 이 관절면 따라서 슬라이드를 해줘야 돼. 단순하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봐봐. 이 사람이 밑으로 화살표가 돼 있지만 우리 수근골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방향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관절 면대로 움직여야 슬라이드가 잘 되니 이 아저씨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준 아저씨처럼 이런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단순하게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당기면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관절면을 알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고 굉장히 좀 우리가 좋게 우리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절면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객의 몸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십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이거 운동치료 총론에 보면 롤링 기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롤링이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스트레칭 하는 거야. 패시브 앵귤라 스트레칭. 이 각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십견 같은 놈들에 의해서는 이 롤링 말고 아까 말한 글라이드 기법, 이 트랙션이라고 하는 신형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근데 이런 아무튼 말하기도 아깝지만 이런 걸 믿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엄지손가락 쪽이고 새끼손가락 쪽이에요. 얘가 라디알 디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골 편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골 편이, 이거는 척골 편이거든요. 척골 편이. 요골 편이. 아이씨, 척골 편이. 요골 편이. 그죠? 이게 요골 편이, 척골 편이. 이런 움직임이야. 근데 요 새끼가 지금 새끼손가락 쪽, 이 좌뼈 혹은 척골 이쪽으로 막 이렇게 막 쑤셔놓고 있죠. 그 이거는 뭘 증가시키기 위한 걸까요? 이 울라글라이드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얘는 볼록면이죠. 지금 볼록면을 자꾸 이질을 하고 있단 말이야. 볼록면을 울라 쪽으로 하고 있어. 그럼 아까 다시 볼게요.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 볼록한 구조는 롤과 슬라이드가 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 새끼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얘는 원래 요골 편의를 하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슬라이드는, 얘는 롤은 이렇게 가지만 슬라이드는 반대쪽으로 가. 그래서 얘가 요골 편의가 안 되니까 요 놈을 밑으로 쑤셔 놓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요골 편의가 더 잘 되더라. 그래서 라디알 디베이션 증가가 목적입니다. 이 요골로 이렇게 이 볼록면을 쑤셔 놓는 거는. 근데 쑤셔 놓을 때 관절면을 좀 더 이해하면 이렇게 쑤셔 놓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쑤셔 놓고, 그리고 좀 이 새끼가 아프냐 안 아프냐에 따라서 진동을 걸어주느냐, 진동 폭을 좀 어떻게 걸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관절 가동 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이것도 볼까요? 우리가 이거 레그 익스텐션 하는 모습이거든. 앉아서 쭉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을 해. 그럼 이게 티비오 피모랄 조인트, 여기가 어때요? 롤과 슬라이드 방향이 오목하다 보니까 같은 방향이죠. 근데 이 새끼가 무릎 펴이 잘 안 된대. 무릎 펴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새끼가 이제 무릎 펴을 해주기 위해서 이 오목면을, 무릎 펴 하는 방향은 어디야? 앞쪽이죠. 앞쪽, 허벅지 쪽. 허벅지 쪽으로 이제 막 이제 앞쪽으로 쑤셔 넣는 거야. 미는 거야. 여기도 앞쪽으로 쑤셔 넣는. 그럼 무릎 펴을 증가하기 위해서 요지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허벅지 뼈를 막 한다 그러면 무릎 펴을 증가시키고 허벅지 뼈는 막 뒤로 밀겠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의한 관절 가동 기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얘가 통증을 많이 느껴. 그 아주 작은 범위에서 딱 잡고 이제 쥐 떨겠죠. 막 1단계, 2단계는 조금 더 큰 폭으로, 3단계도 조금 큰 폭으로, 4단계는 조금 더 가가지고 따르르 털겠죠. 이런 식으로 이 메이틀랜드에 의거해서 관절 가동 기법을 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볼게요. 이건 좀 특수한 게 생겼죠. 이 팔꿈치는 이렇게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굽힘을 증가하려면, 원래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화살표대로 하면 굽힘을 증가하는 거는 얘는 굽힘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오목면이니까 얘가. 그죠? 근데 오목면인데 이쪽으로 한대. 그럼 이거는 약간 신전 증가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관절 구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요렇게 당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이쪽 방면, 굽히는 방향대로 오목면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팔꿈치 굽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목면을 이 굽힘 방향으로 밀어주는 구조가 되는데, 이 사진만 보면 우리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쿠핑 동작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런 식으로 가서 오목면은 아까 말했듯이 롤과 슬라이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굽힘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면 헷갈려 할 수 있다라는 거. 초보자들은 시험에서도 좀 헷갈려 할 수 있고. So this, I'm letting her wrist kind of scooping. 스쿠핑. Okay, not doing this.
당기지 말고 잡고 몸에 딱 붙이고 스쿠핑, 스쿠핑. 그치, 이래야지 굽힘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절면을 조금 더 잘 알아야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관절 가동이 더 잘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절 가동 기법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관절 가동 기법을 하는 방법 중에 이 금기증이 있습니다.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괴사돼서 막 많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금지. 그리고 갑자기 관절에 급속한 종착, 막 이제 부어 오르는 거야, 막 이빠이 갑자기. 당연히 금지지. 그리고 느린 종착 했는데 막 자꾸 막 부어 올라. 이랬을 때는 원래는 뭐 상황에 맞게끔 1, 2단계로 이제 관절 가동수를 걸어라.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그다음에 염증이 딱 생기면 관절 가동하다가 갑자기 금방호가 발생해서 굳어버립니다. 이랬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너들과 이 필라테스 강사들이 알면 좋겠다고 하는 이 컨벡스 콘케이브 룰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이 강의가 항상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스로 키네마틱 컨트롤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잘 모르는데 운동을 시킨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올려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가 좋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 다음 저는 기능해부학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기능해부학 강의를 원한다면 KB34047,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는 아도노,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은 요거 어차피 설명란에다 다 적어 놓을 테니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기능해부학 강의를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이게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무교TV 기능해부학 시간에 이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굿박.